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임금협상 진행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문의해 주시고 해주셔서 저도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린다 했는데, 저희들도 월요일날 복귀를 해서 회사하고 기초협의안 작성하고 그런 약간 이제 시간이 있어 정리할 시간이 있어서 다소 또 늦었습니다. 근데 이미 특정 사이트에서는 그 조합원 찬반 투표까지 나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웃지 못할 그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고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에 멘트는 이제 간단하게 하고 바로 보고 절차 밟겠습니다. 2019년 임금협상 진행입니다. 좌측부터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임금협상 교섭 실시입니다. 2019년 4월 3일에 임금협상 상견례를 실시를 시작으로 해서 대표교섭을 2회 정도 했고, 실무교섭을 7회차, 실무전 미팅을 10회차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총 19회차 정도 교섭을 실시했습니다. 임금 인상률 및 경력임 기타 노동조합이 요구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노동조합 제시한 총액의 7%, 그 다음에 기초 합의안으로는 총액의 3%로 합의됐습니다. 경력금은 노동조합 제시율 300%, 기초 합의안 안으로는 월급의 140%에 40만 포인트로 기초 합의안은 협의가 됐습니다. 복리후생은 뒷장에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HR 제도 무효 주장, 제가 HR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을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동종업계 성과급 지급률부터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위쪽이 자동차 부분이고 밑에 장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저희 이 파란색이 저희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3사 평균, 그 다음에 현대, 삼성, 동부 형태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8년은 100%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3사 평균이 2017년이 243%였고 2018년이 293%에서 연도별로 본다 그런다면 2017년에는 경쟁 3사 대비 저희가 143% 정도를 덜 받았던 거고, 2018년에는 193%, 갭을 본다 그런다면 2019년에는 86% 정도 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갭으로 본다면 천천히 떨어져 있고, 이거는 저희 기준으로 해서 140%를 저희는 월급에 대해서 이제 성과급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도 저희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한 겁니다. 현대하고 삼성, 동부 같은 게 기본급 형태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 형태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590 몇 프로 받았다 이렇게 많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거기는 삼성 같은 기본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하면 한 280% 정도 되는 거죠. 동부는 사실 저희보다 많은 건 확실합니다. 현대 같은 경우도 300% 정도 받았다 했는데 저희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가 기준급여이기 때문에 16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경쟁사 대비 3사 평균 대비 86% 정도 덜 받고 있다는 건 맞지만은 과거 연도를 비교한다 보면은 최소한 갭은 100% 이상 정도는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020년, 21년 이 갭을 점차 줄이는 게 저희 목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도 지급률은 100%, 140% 이렇게 했는데 3사 평균 대비 93%를 2017년에 더 적게 줬고, 그 다음에 2018년 143%, 올해 같은 경우는 갭이 50%로 줄었습니다. 장기 또한 앞으로 2020년, 2021년 지속적으로 경쟁 3사 대비 지급률을 좀 더 줄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동종업계 급여 인상률 비교입니다. 우측이
위에가 자동차, 밑에가 이제 장기 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20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저희는 이제 3%, 16년 3%, 17년 9.7% 이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고을 직급자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저직급자에 대해서 많이 높였었고, 그 다음에 2018년은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인상을 했었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인상을 했는데, 급여 인상률의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인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사는 뭐 기본급에 대해서 기준급여라 그러죠. 기준급여라 그러고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총액이 얼마 정도 하는데 급여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쟁 3사 평균 대비해서 한 2% 정도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2.3%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차익을 본다 그러면 율로 본다면 저희가 높긴 해요. 높긴 했는데 절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급여가 낮기 때문에 2배 이상, 3배 이상, 몇 년 이상 이렇게 쭉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 갭을 맞추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 그 다음에 현대가 2%, 그 다음에 삼성이 3%, 그 다음에 동부가 뭐 2% 이렇게 돼 있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별로 2%를 쭉 하지만은 저성과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 오히려 삭감되는 그런 평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CD 폐지하는 업적 평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낮은 그 높은 그 성과 체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많이 3%이긴 한데 고직급자에 대해서는 0.5%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과장급 이상 정도에는. 그 다음에 저직급에 대해서는 7% 정도. 뭐 저희 과거 년도에 하셨다시피 하우상박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말 그대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하우상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상률은 뭐 자동차 장기 똑같았고요. 3사 평균으로 본다 그런다면 항상 저희가 많이 인상한 거는 맞습니다. 플러스 0.5, 7.45, 0.5, 0.7% 정도 높긴 하지만은 절대적인 급여 차이는 단숨에 이렇게 극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과급과 마찬가지로 2020년, 21년 지속적으로 그래도 많이 갭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알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경쟁 3사 대비 급여를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우리 KB 손해사정이 우리 회사가 모회사인 KB 손보하고는 어떤 형태로 2019년 임금 협상이 진행이 됐냐 이렇게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좌측에 이쪽은 이제 급여 인상률입니다. 급여 인상률만 가지고 저희 회사하고 KB 손해보험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급여는 총액으로 인상을 했고요.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급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본다 그런다면 16년, 17년, 18년 저희는 총액의 3%, 9.7%, 뭐 2.5% 정도 인상을 했는데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1%, 그 다음에 뭐 1%, 5, 6급 같은 경우는 2%,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했습니다. 인상률로만 본다 그런다면 뭐 2%에서 8.7%에서 1.5%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뭐 1, 2년 안에 이렇게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올해 2019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KB손해보험은 2018년 임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는 총액의 3% 인상이지만은 KB손해보험은 기본급의 1% 인상에 기본급의 1% 정액 3만원 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 정도 기본급으로 따진다면 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KB손해보험하고 우리하고 같이 본다 그런다면 기본급으로 하면 저희는 6% KB손해보험은 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갭이 한 4% 정도 올해는 더 저희가 많이 올랐다 율로만 따진다 그런다면 그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 부분입니다. 성과급 부분은 KB손해보험은 역사적으로 성과급은 대부분 이제 단기 순익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지급을 했습니다. 2016년 단기 수익을 보면은 2,900억,
2017년 보면 3,600억,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800억 정도 됐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월급의 150% 정도를 줬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8년에 당기 수익이 2017년 되면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3,600억 이상의 당기 수익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월급의 150%의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 수익으로 지금 현재 임금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800억이 거의 작년 대비는 거의 반 정도 수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 저희 기준으로 하면 50%의 300만 포인트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자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 그런다면 저희는 월급의 140%를 준 거고 KB손해보험은 월급의 50%의 30만 포인트를 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16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KB손해보험은 월급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다면 한 40% 정도 갭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전적으로 돈으로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우리의 성과급이 기본급이냐 안 그러면 월급이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는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전에 이번에 저희 성과급은 세전으로 나갑니다. 세전에 6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KB손해사정에 한 명이 있었고 6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KB손해보험에 한 명이 있었다 하는 가정을 두고 예시를 한번 뒀었습니다. 기본급이 저희가 한 5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 외가 한 48% 정도 돼서 과거 연도는 이 100%를 가지고 100%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지만 근데 KB손해보험도 기본급률은 비슷합니다. 54%에 46%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가져 2017년 전에는 150%를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KB손해보험 올해 같은 경우 2018년 임금 협상한 것 같은 경우 저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월급의 140%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만 포인트를 지급하면 금액으로 따진다 그런다면 율로 따진다면 이게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16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00만 원이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00만 원이면은 140%에 600만 원에 대한 140%는 84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40만 포인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900 정도 되는 거죠. 돈으로 따진다 그런다면. 근데 KB손해보험은 2018년의 거에 대해서는 기본급여의 50% 저희로 얘기하면 KB손해보험은 기본급의 100%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는 거죠. 300만 원. 그 다음 3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0만 포인트 다 합쳐도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이 6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똑같은 600만 원을 받고 있는 직원이다. 그러면 올해 9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고 KB손해보험은 현금 840만 원과 포인트 40포인트를 받는 거고 똑같이 600만 원을 받는 직원이요. 근데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금 300만 원과 300만 포인트를 받는 거죠. 뭐가 더 낫겠습니까? 율로 따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60% 정도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갭을 보면 어느 한 해 KB손해보험보다 모회사보다는 성과급을 많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당기 수익이 얼마가 났던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저희가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과거 년도보다는 올해만큼은 성과급이 좀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부 직원들 중에서는 KB손해보험이 2019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8년 당기 수익은 그때 150%를 줄 때는 3,600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800억 줄 때는 50%였습니다. 이 당기 수익이 거의 반토막 이하인데 가거년도 정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결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 임금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수준에서는 안 그러면 과거 년도 2017년, 18년 정도 수준에는 힘들지 않을까. 단기 수익이 너무 이렇게 지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금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혹시 또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수당 개선입니다. 좌측은 저희가 직책수당이 지금 앞에서도 급여 인상률 과거년 때 보면 뭐 9.7%네 안 그러면 3%네 였는데 사실 저희가 고직급자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과거년도에 직책이 보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책수당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기본급을 올리지도 못하고 직책수당을 원래 3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몇 년 차에 걸려서 벌써 70만원까지 올려놓고 부서장 같은 경우도 7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20만원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보직이 없는 직원들한테는 급여 인상률을 올리지 않고 그래도 회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보직이 있는 보직자에 의해서만 직책수당을 계속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직자가 예를 들어서 임금표표제를 가거나 보직자가 보직을 내려놓을 경우에는 연봉이 1000만원 이상에게 깎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 회사도 인정하는 게 저직급자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급여가 근데 고직급자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건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HR하고도 우리가 노동조합이 태동할 뭐 계기를 만들어준 HR 제도하고도 많이 엮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책수당은 뭐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센터장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70만원 정도 저희가 있는데요. 사실 한 번에 저희가 없애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S2에 무보직자하고 S2에 직책이 있는 사람은 월급은 똑같습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직책수당이 붙어 있어서 7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S2의 무보직자는 15만원 정도가 기본급으로 이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S2에 직책이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책수당이 55만원으로 되면서 이 15만원이 기본급화 될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이거는 일부 직원들이 조합원들이 직책수당이 15만원이 빠지면서 급여가 15만원이 깎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기본급화가 되기 때문에 직책수당은 5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1 실무자와 부서장과의 비교입니다. S1 같은 경우는 월급만 무보직자인데 월급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직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 플러스 직책수당이 120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올해부터는 S1의 무보직자는 15만원이 기본급여로 되고 생기는 거죠. 15만원이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105만원으로 빠지면서 25만원이 기본급화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책수당은 2020년, 2021년 지속적으로 금액이 어떻게 됐던 간에 그때그때 임금 협상할 때마다 최소한 KB손해보험 모의사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직책수당을 낮춰야 된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 중에 중복수혜 지원이 있습니다. KB 계열사 내 중복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회사 내 배우자가 당사자 직원일 경우에만 복리후생을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노동조합 안 수용 회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사원 해외여행 지원 현재는 회사가 T1 내에서 성과자 우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B 이상의 성과자들만. 근데 성과 제한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이런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을 했고요. 자녀 학자금 현재 국내 고등학교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 한도에서 하는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분기별 150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을 한 거고요.
자녀 유치원비. 현재는 비인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했었습니다. 근데 비인가 유치원에 대해서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노동조합 안 수용을 한 거고요. 기왕협의법 같은 경우에, 이게 생각보다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었고요. 현재는 기혼자에 대해서 월 4회만 지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혼자 플러스 미혼자, 그 다음에 매주 제한 없습니다. 5주가 되면 5주 다 지급하는 거고요. 매주 지급하는 형태로 노동조합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경저휴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말 그대로 출산휴가는 3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산휴가를 워크데이 기준으로 해서 3일이다. 자녀 결혼은 1일, 상 3일이었는데 자녀 결혼은 2일에 상 4일, 그 다음에 본인 재혼은 사실 명문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 재혼도 5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고 기타 복리후생 세부안은 좀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만 이렇게 띄워놓은 거고요. 추후적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인데 장기개발 휴가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체력 단련 휴가 5일에 연차 3일에 유급휴가 이틀 이렇게 주고 총 2주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동조합 요구하는 유급 10일을 달라. 그 다음에 연차 5일, 파괴휴가 5일 해서 이렇게 총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급 5일, 그 다음에 연차 5일에 파괴휴가 5일 쓰면 최장 3주간 이렇게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계속 문의하시고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Q&A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임금 협상 최종 마무리는 어떤 절차를 밟아도 최종 마무리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사측과 임시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임시 합의서를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회총회를 저희 할 겁니다. 조합원 분회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25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시에 최종 마무리가 되고 정식 합의서가 체결이 될 겁니다. 부결 시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19년 연봉 인상률은 몇 프로인가요? 이렇게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 연봉 인상률은 3%입니다. 이 3% 안에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은 제외됩니다. 연봉은 전 직원 일괄 3% 인상인가요? 이게 최저 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였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인사고가 차등 적용에 따라서 적용률은 현재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 3%는 소급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요. 소급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단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인상분은 소급분의 8월 급여시 지급 예정입니다. 경력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지급률은 2018년 연말 기준 작성 연봉의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세전 급의 14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직책수당, 각성수당, 성과급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12분의 1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기본급 아닙니다. 경력급 지급 예정일은 언젠가요? 8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초, 이쪽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신반 포인트는 언제 주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회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분하고 경력금하고 포인트는 전체적인 세금을 감안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 2018년 임금협상 및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앞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KB손해보험은 기본급의 1% 플러스 정액 3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고
기본급이 100%고 포인트는 300만 포인트입니다. 당상산 기준으로는 우리 회사 기준으로 한다면 0.5%에 3만원에 성과급은 50%에 300만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임금협상 관련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임금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을 되다 보니까 우리 조합원들 여러분들에는 2019년 임금협상을 왜 7월까지 끌고 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2019년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는 뭐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안에는 어떤 형태든지 지급을 했는데, 노동조합이 생기고도 좀 늦었다는 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느낀 건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노동조합이 뭐 있는 회사들, 그러면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그룹 내, 안 그러면은 민주노총 내에 2019년 임금협상을 언제 시작하냐 이렇게 간단히 저희가 표로 볼 수 있게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9년 임금협상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한 3쿼터니까 한 8월이나 9월 정도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에 해서 올해 안에 12월 안에 끝내든지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든지 이런 형태로 할 겁니다. KB손해보험 아시겠지만은 2018년 거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대의원대회는 10월에나 명절 이후, 추석 이후에나 대의원대회를 해서 2019년 임금협상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뭐 내년 올해 안에 끝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내년 안에도 뭐 끝나겠죠. 뭐 그런 거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은 이제 통단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도 나름 빠른 상태입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그룹 내에서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대의원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7월 달까지 왔는데 굉장히 빠른 거예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 현대해상이나 하나나 악사 같은 경우는 언제 시작하냐? 대부분 이 5월에서 6월에 대의원대회를 하고 첫 교섭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올 안에 12월 안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이런 형태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렇게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회사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 협상이 저희가 민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교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뭐 이렇게까지 늦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발맞춰서 5월이나 6월 정도 대의원대회를 한 다음에 휴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임금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2019년 임금협상 수준 100% 만족하지 못하시죠? 저 또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회사와 가협의원을 하고도 몇 번이고도 아쉽고 억울해 가협의원을 파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설립된 지 1년, 단체 개섭을 체결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모래성 같은 조직력과 현재의 재정으로는 단 하루도 모여 모든 조합원이 투쟁할 수 없는 노동조합입니다. 지난 1주년 행사 시 여러 가지로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현 주소를 알게 되었고 많은 아쉬움이 컸던 행사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재 우리 조직력과 재정으로는 내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국토대장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하면서 그래도 KB금융그룹 내에서는 국민은행, 손보, 증권, 카드 다음으로 직원 수가 1,400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이 큰 회사가 단돈 1억 때문에 쩔쩔매고 모의사의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회사의 처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일하면서 일한 만큼 요구하고 대우받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협상 이후
조합원의 의식교육과 함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현재 인력에 따른 총액체제 수수료에서 현실에 맞는 건당 수수료 체계를 위하여 투쟁을 할 것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투쟁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모회사의 경영에서 100% 독립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2019년 임금 협상을 위하여 끝까지 믿어주시고 따라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